여러분, 그림자 실업. 이 그림자 실업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일할 의사는 있는데, 이게 실업자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돼서 잠재적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잠재적 실업자. 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 4주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나 좀 쉬었다 할래. 당분간은 구직 안 될 것 같아. 취직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요, 실업자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됩니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거는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잠재적 실업자, 그림자 실업이 이렇게 뻥뻥 늘어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단적인 반증입니다. 반증. 이게 정부가 노인 알바 만들고 이제 청년 알바까지 만들어서 실업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용 통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 고용 통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여러분, 고용 안 늘어나요. 단기 알바, 노인 알바만 늘어나지 잠재적 실업자는 지금 역대 최대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까지. 보세요. 2021년에 20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실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 170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206만, 36만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작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가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더 아픈 사람, 잠재적 실업자가 뭐예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자 실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가 지금 21.2%나 늘어났습니다. 21.2%. 엄청난 잠재 실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젊은이들이.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파요. 다른 어떤 때보다가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206만 명 중에 98만 3천 명이에요. 98만 3천 명. 절반입니다. 청년 실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청년 실업이. 20대, 30대면 이제 뭔가 사회를 알고 한창 일할 나이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에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청년 30대 지금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재취업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재취업하려고 해도.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퇴직했다. 퇴직한 사람 다시 재취업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청년 20대 30대 게다가 60대 50대 60대 여기는 지금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 실제로도 보면 20대 30대나 50대 60대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20대 보세요. 7만 1,000명이에요. 30대 6만 7천 명이에요. 50대 7만 1,000명이죠. 60대는 10만 8천 명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 기준을
이게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잠재 실업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이야기잖아. 정부의 실업 통계가 엉터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게다가 청년들이나 혹은 어르신들이나, 저도 어르신에 포함이 되나요? 50대니까 어르신들이나 다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직 활동을 1년 넘게 해봤자 구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이. 일을 구하고 싶어도 일을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청년층이요. 청년층 고용률이 43.3%밖에 안 됩니다. 청년층이라는 게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반이 채. 그런데 43.3%가 지난해 3월보다는 더 좋아졌다. 지난해 3월엔 41%,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정부는 홍보하거든요. 근데 좋아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단순 노무직이 11% 늘어났습니다. 사무직은 1.6%만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공공알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공공알바가. 결국은 일자리가 계속 착시 현상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만 재창출하겠다. 이 욕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실사구시가 어디로 가고 없다는 거예요. 실사구시가.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일자리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 지표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을 보면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일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53만 1000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답한 사람이 전체 비중의 74.3%가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17년 얼마였습니까? 106만 명이었죠. 문재인 정부 태동할 때예요. 2021년 153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44.4%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를 했지만 일자리를 완전히 망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자리를 완전히 망쳤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지표로 말씀드리는 게 진짜 지표예요. 정부가 고용이 좋아졌다, 취업이 좋아졌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요. 좋은 데이터만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쁜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요. 결국 만드는 게 뭐라고요? 공공알바, 정부주도 일자리, 세금주도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세금 갖고 일자리 주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갖고. 세금 갖고 일자리 주는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또 세금 폭탄 때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도대체 이 경제를 살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가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살아야 이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말게, 그들이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퍼주기로 일관해서 만들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라 살림만 아작내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는 허울만 좋은 그런 정부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